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1 지방선거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이 강세였던 진도에서 무소속으로 3전 4기 도전한 끝에 당선돼 파란을 일으킨 김희수 진도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났는데 최초의 무소속 군수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과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현장에서 충고와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국민들께 꼭 필요한 그런 군수가 될 것입니다. 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번의 도전 끝에 당선이 되셨어요. 정말 오랜 꿈이셨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3만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유리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2년 동안의 인고 시간을 보내면서 다수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구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계층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분들, 못 배운 분들, 하여튼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하는 그런 군수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개구리, 그런 군수가 꼭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진도 발전을 위한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는지 앞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진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 인구 감소와 또 지방 소멸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진도군이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거 50년 전부터 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1970년대 저희 진도 인구가 12만이었는데 지금 3만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이 왔는데 딱 5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이나 인구 집중 도시 방지책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예산 지원이나 이 소도시, 농어촌 살리기 정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중앙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인구정책이 곧 우리 진도 존립과 관련된 문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정책이 네. 복합적인데 교육, 의료, 문화, 또 소득을 높여야 되니까 일자리, 기간 산업의 육성 이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묘하게 만원제도가 되고 또 아기들을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네. 출산 장려책이나 또 낳은 아기들에 대한 보육 지원책이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유입인구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군수님께서 내세우신 5대 혁신 공약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교육 혁신이 아닐까 싶은데 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교육하기 좋은 진도를 네.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첫째, 이제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문 학교가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또는 명문 고등학교 그러려면은 예절학교 등 우리 진도는 이제 시서 화창이 유명한 곳이니까 국악고등학교에 서화반을 신설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진도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맞을 것 같고 애기들을 키우기 좋게 야간 돌봄 센터 같은 거 또 어린이나 청소년이 안전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네. 또 청소년 키즈 카페나
학생 전용 그 스터디 카페 등 이런 것을 짓거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금을 개선하고, 네. 지금 출산 장려금을 한 아이 낳는데 500만 원, 둘째 아이는 1,000만 원, 셋째 아이는 2천만 원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는 방법도, 지급 방법도 좀 개선을 하고, 네. 필요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출산 장려금도 좀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장려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교육은 교육지원청하고 면밀한 협조해서 어찌 됐든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은 교육지원청 분들이니까 그분들 의견을 쫓아서 또 우리 그 학부모 연대나 이쪽하고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가지고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교육과 또 출산 양육에 실질적인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교육 혁신과 더불어서 인구 감소 문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앞서 말씀해주신 현재 진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이 농업과 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도군의 농수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좀 촘촘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제 취임을 하고 금년 말에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예산을 한 3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네, 돈 있어야 평야 지원을 해주죠. 네. 육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농수산업 예산을 한 30% 이상 확대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농업 인구가 60%입니다. 네. 그리고 수산 인구가 약 20%고 그 농업 수산을 겸업하신 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각종 그 농업이나 수산업에 따른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네, 진도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훌륭한 그런 특산품이 많습니다. 네, 수산물 중에서는 김이나 전복이나 독고도 미역 같은 것은 조선시대 때 궁중으로 진상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특산품인데, 농산물도 검정쌀, 울금, 구기자 좋은 농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진도를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홍보 부족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진도가 목포에서 보면 완도보다 더 훨씬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완도보다 더 훨씬 먼 동네가 되어버렸어. 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 네, 이것은 순전히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집중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15년 전에 농업소득이 약 1,500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소득이 그때 약 80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15년이 경과하면서 농업소득은 1,500억 그대로 있고 네, 수산소득은 약 6천억 가까이 이렇게 그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이 그만큼 소득 차원에서 많이 증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농업은 이 유유지를 일수하고 경지 이용률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부가가치의 그런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니까 숙제가 많죠. 네, 이 홍보에도 힘쓰시겠고 또 예산 확대와 농수산인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농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도가 하면 문화예술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문화예술부터 또 관광까지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지금 농업수산업을 살리면 관광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네, 농업 분야나 수산 분야에. 왜 체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이 육상보다는 앞으로 해상 관광의 시대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웃 신안에는 천사섬이 해가지고 많은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 분야도 이것이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네. 부족이 일어나서 농업, 수산업
또 우리 진도 고유의 시서 화창, 소위 말하는 예술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는 이런 그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시서 화창이나 우리 진도에 삼별초 호국 전적지가 있거든요. 네. 용장산성, 남도진성. 그래서 이제 1270년대 왕원이라는 그 고려시대 때 수정후 그분을 모시고 와서 배중손 김통종 장군이 여몽연합군을 상대로 항몽전쟁을 했던, 그때부터 이제 민족 자존의 그런 정신을 기치를 내걸고 했던 훌륭한 그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1597년도에 그 정유재란 때 네. 우리 많이 그 뭐 아시는 울돌목 진도대교 밑 그 해협에서 명량해협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배 12척을 가지고 외적선 300척을 격파를 한 곳입니다. 네. 야, 물론 어떤 문헌에서는 130척이란 말도 있고 어떤 문헌에서는 500척이란 말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선봉이 130척이었을 것이고 중군이 300척이었을 것이고 후군까지 전부 다 합치면 그 선단이 500척이라고 해서 그런 그 문헌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런 그 훌륭한 역사 호국지를 관광하고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도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볼거리가 지금 진도에 없어요. 그래서 꽃동네, 꽃섬, 꽃길, 이제 꽃동산 이런 것을 좀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쁘게 동네를 꾸며볼까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네. 무궁화가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뭐 넘었는데 국화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나라꽃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유정자들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소위 일본 국화라고 하는 벚꽃 축제는 봄마다 아주 난리 법석인데 네. 무궁화 축제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라꽃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애기들한테 그 애국심 고치 장도 만들고, 네. 거기에서 사생대회, 뭐 글짓기 대회, 또 뭐 그림 대회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하고 해서 하면은 충분한 그 어떤 관광의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예. 또 역사와 농수산업을 접목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이 관광에 이어서 복지도 혁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12년 동안 특히 이제 저번 선거를 끝내고 한 4, 5년 국민들하고 많이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잘못했던 것이 약간 나와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 평목에가 그 타고 갈 버스가 없습니다. 네. 그런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불편한 것이니까 그럼 배하고 연결되는 버스를 대줘야 맞고, 네. 또 다수 어머니들이 노인들이 겪는 일인데, 진도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5일 시장에 할머니들이 빈몸으로 이제 장 보러 오실 때까지는 좋은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실 때 버스 터미널까지 가시려면은 네. 그거가 한 400m나 300~400m 될까요? 상당히 먼데 할머니들이 그 무거운 짐을 갖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거기다가 이제 버스 승하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날만이라도 네. 할머니들이 거기서 내리시고, 또 노인분들이 거기서 장을 보시면 그 물건을 사갖고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그 소소한 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각종 민원 처리를 하는데
공무원 부서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그 핑퐁식으로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저쪽 가서 알아보십시오. 네. 거기 가면 우리는 일이 아닙니다. 저쪽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런 그 애매한 그런 민원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스톱 민원 처리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든지 네. 한 번 군청으로 오면 분명하니 yes or no로 한 번 와가지고 안내가 딱 끝날 수 있는 그런 그 민원 처리반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동네에서 생활하시는데 경로당이나 목욕장 이런 곳이 상당히 그 노후되어 가지고 성가신 곳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목욕장이 있는데 남녀 간에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네. 이렇게 그 목욕을 하게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늘상 같이 목욕할 수 있도록 남녀 간의 그 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지원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초원의 노인들이 의무로 많이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네.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면은 아주 불편하시죠.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물리치료 센터를 버스에다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체 물리치료 기구를 이어서 주 1회가 되든지 2회가 되든지 동네별로 쭉 순회하면서 그 불편한 노인들을 치료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좀 해보고 싶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국민들이 좀 행복한 삶맛을 느끼는 이런 그 봉사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저희 그 혁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5대 혁신 공약들 살펴봤는데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군수님을 포함해 전남시도 22개 가운데 무려 7곳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설득이나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 정당 정치가 여당과 야당이라는 아주 극명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무소속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돌려서 생각을 하면 무소속은 여당에도 가까울 수 있고 네. 야당에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군 발전, 진도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한다면 저는 여쪽에 가서 손벌리도 좋고 네. 야쪽에 가서도 손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도 사정할 자세가 되어 있고 뭐 예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든지 야든지 충분히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더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군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선 8기 진도 군정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5대 혁신 공약을 말씀을 하셔놔서 이제 네. 거기다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군청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일하는 조직, 군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면서 지금 각종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그 민심이 많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 갈등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지금 싫어하고 어디 한귀퉁에서 안 보는 데서 욕하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군정의 제일 목표는 화합입니다. 화합.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희수 진도군수 만나봤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만큼 다 함께 잘 사는 진도, 국민이 주인인 진도를 건설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